네, 7시 33분 정치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10차, 10번씩이나 했군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네. 어떻게 내년 경선, 총선 경선 국민 100% 선거인단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안심번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을 60대 40, 그래서 최소한 권리당원을 40%를 포함한 선거인단을 꾸리겠다라는 것이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방식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 국민에게 개방된 경선 공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네. 각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자격을 꼭 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일부가 그 핸드폰 안심번호라는 부분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이 되면 100% 국민으로 이렇게 선거인단을 채우고 네.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국민공천단을 70%,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을 30%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안심번호가 이제 뭔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종의 뭐랄까 우리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다 보면 왜 가상번호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라든지 누군가를 모집할 때 이 착신전환이라든지 혹은 휴대전화 번호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휴대전화 번호 끼워넣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선의 공정성이라든지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네. 이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서 가상 번호를 만들어서 이 번호를 선관위나 또는 통신회사에서 정당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 정당에서는 이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 설명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그랬나요? 그죠? 박지원 의원인가가 네. 그랬잖아. 공천제도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네. 이럴 거면 여야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혁신이 실패론을 제기했어요.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가령 이제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사퇴의 명분이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의 방안 자체가 이런 인적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혁신이 실패했다, 뭔가 새로운 혁신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 본인이 전면에 어떤 부상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든지 또는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못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담담하게 보아준다면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당이 성공해야 자신의 어떤 대권 구도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의 혁신이 일정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회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는 이게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어떤 문화 또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같아요. 그러면 문화라든지 체질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반문을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얘기로는 이제 어떤 청년 인재 수혈을 통해서 뭔가 문화를 바꿔보자. 또 정책 위주의 민주정책연구원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긴 한데 네. 이게 특별히 어떤 체질 개선과 어떤 100% 연관되는 이렇게 강한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비판이 의미는 있게 들리지만 네. 구체적인 파괴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요일 날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보여줬던 뭐 희미하다 그럴까 강력한 임팩트가 없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던데요. 자,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복귀한 지 며칠 되지 않는데 네. 이거는 뭐 당원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민진모라고 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의원들이 혁신안 관련 토론회를 16일 날 한다는데 그 16일이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중앙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기로 했잖아요. 근데 같은 날 맞불르는 것처럼 이걸 연다면 이게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이제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네. 또 반면에 이제 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어떻게? 야당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과제다.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 경쟁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위의 어떤 발표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친노 내부에서도 조금 더 어떤 혁신 드라이브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기류가 일부 읽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주승용 의원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친노 내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새로운 안이 얼마만큼 더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 혁신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극단적인 대결이라든지 또는 생채기를 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오히려 혁신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혁신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어떤 이 방의 분위기를 잡아갈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네. 읽히고 있고, 이제 밖에서 천정배 의원이 네네. 주도하고 있는 신당 창당 작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어쩌면 이쪽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다투는 그 모습이랄까, 이것을 약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예, 오히려 그래서 혁신 작업을 조금 천천히 더 시간을 연장해서 감으로 인해서 이 신당 창당 작업의 템포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아하, 네. 그런 부분도 읽히고 있고, 또 실제로 신당 창당의 어떤 동기라든지 동력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이제 당내에서 혁신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당의 분열에 어떤 강한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며칠 사이에 그 박주선 의원이 가장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거의 뭐 탈당 반보 직전까지 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네. 박지원 의원이나 또 침묵을 지키는 것 같지만 김한길 의원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네.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지율은 딱 새누리당의 반토막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멋진 명분에 걸맞는 구체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 네. 새누리당 얘기 잠깐만 하죠. 20대 공천에 뭐 적용을 엄격한 컷오프 기준 마련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읽히고 있는 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새정치의 2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지금만 같아라라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일 텐데, 네.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고민이 조금 있는 게요. 네. 이게 후보들이 상당히 난립하는 과열 양상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컷오프를 좀 상당히 추려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두세 명 정도만 이렇게 출연의 경선을 붙이는 것이 어떤가 이제 이런 방안을 네. 고민 중에 있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심학봉의원 사태라든지 이런 것 아니, 때문에 그건 정말 왜, 어제, 아까 정말 흥분되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무슨,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자기 팔 감싸기랄까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전력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법적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이제 이 컷오프를 실시한 다음에 당내 네. 경선에 이렇게 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역 기여도 평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다면 현역 의원들이 훨씬 기득권이 있으니까 지역 기여도가 높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한 3년, 4년 이상 살아야만 결국은 본선거에서 상당히 어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지역 기여도를 가지고 컷오프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완전 국민 경선 누구나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컷오프를 강화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장벽을 당대표의 치는 예, 공천 방식의 어떤 전략 공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그렇죠.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신인들이라든지 또 중앙무대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들어갈 통로는 오히려 또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어떤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 시간이 다 됐는데 대구하고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본인의 텃밭이고 고향인데 대구 지역 12명 국회의원 아무도 안 갔어요. 뭐 오지 말아라. 그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얘기했다는데 권 시장은 네. 또 그쪽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도 참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뒷얘기가 그래서 궁금한데. 이제 아마 내년 4월 선거 끝나고 나서요. 예, 예.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물갈이가 되고 네.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만큼 실린 것으로 평가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한번 유의 있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너도 나도 증인 신청했는데 자기가 증인 신청한지도 모르고 한 번도 질의도 안 한 국회의원들 많았는데 그래서 네.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7시 45분 30초입니다.